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기업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혹시 전문님 비틀즈 좋아하실까요? 아, 그러면 저는 나이가 있어서 저희는 비틀즈 좋아하고 저는 비틀즈 CD도 있습니다. 네, CD도 있고. 근데 CD를 안 보고 요즘 너튜브로 다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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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비틀즈를 여쭤본 이유는 이 비틀즈의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셜 그룹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니버설 그룹이라고 그러면 영화나 음반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쪽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유니버셜 뮤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게 음악 사업. 네. 예. 그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라고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유니버셜 뮤직 그룹, 그래서 UMG라는 티커로 아. 이제 올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상장이 될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덜란드에 상장을 한 네. 거예요. 네덜란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증권시장에 그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저는 뭐 사실은 우리가 유니버설 그러면 우리 영화 쪽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세계 3대 음악 제작 유통사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지금 포함되는 유니버셜 뮤직, 뭐 소니 뮤직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네. 유니버셜 뮤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틀즈, 다들 아시는 레이디 가가, 뭐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아이유라든지 블랙핑크, 유니버셜 뮤직 안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저작권들 유니버셜 뮤직을 통해서 아니 우리 아이유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뭐 이제 소속사라기보다는 아이유의 이런 음반에 대한 저작권 같은 것들이 이제 유니버셜 뮤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유니버셜 뮤직이 요새 굉장히 각광을 받은 이유가 지금 유니버셜 뮤직이 암스테르담에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음악에 대한 제작 유통사의 가치가 요새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음악 시장이 예전에는 뭐 CD라든지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파는 식에서 스트리밍에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는 쪽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뭐 지금은 미국 기준으로는 음악 시장 매출의 한 80% 정도, 글로벌은 60% 정도가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지금 대주주가 아까 암스테르담인데 혹시 이게 또 미국 기업이 아닌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미국 기업 아닙니다. 여기는 비방디라는 프랑스 미디어 그룹에서 거의 뭐 한 8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방디의 대주주는 누구죠? 비방디는 이제 프랑스 기업이다 보니 프랑스 사업가인 빈센트 볼로레라는 분께서 뭐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사업가 중에 한 분인데 이 비방디라는 회사의 한 지분의 27%를 이 빈센트 볼로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아까 궁금한 게 일단 UMG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상장하는 것과 우리가 ESG의 가치와 어떤 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UMG 이슈가 굉장히 커졌던 부분은 이 뭐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 구조, 의사결정 구조 부분에서 이 소액주주의 가치를 외면했다. 그런 이슈가 발생했다는 부분 때문에 최근 조금 언론에서 많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참고로 앞에 말씀드렸던 뭐 스타보드의 파파존스 건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림푸스는 2019년인데 이 건은 올해 다 발생한 일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거? 네, 올해 다 발생한 일입니다. 혹시 스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AC죠, EC가 아니라 스펙.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스펙 주식들이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좀 최근에 뭐 이렇게 어떤 스펙을 상장하자마자 그냥 뭐 투자도 안 했는데 2배 오르고 막 이런. 그래서 버블로라도 지금 있는 거 맞죠? 그 스펙. 네, 맞습니다. 뭐 기업, 뭐 특수 기업 인수합병 회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스펙이 이 UMG가 상장을 할 때, 유니버셜 그룹이 암스테르담에 상장을 할 때 상장 이전에 이미 이 UMG 지분의 10%를 사전에 매입하겠다고 한 스펙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스펙이 이제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펙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펄싱 스퀘어라는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운영을 하는 PSTH라고 되어 있는 티커로 빌 에크먼이 운영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헤지펀드 매니저고 세계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죠,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상장하기도 전에 UMG의 대주주인 비방디가 이 빌 에크먼이 운영하는 스펙, PSTH라는 스펙과 이미 지분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암스테르담에 상장하는 건 그리고 지분 10%를 이 빌 에크먼의 스펙에게 파는 것, 이 두 개가 모두 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올해 6월에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이 비방디에서는 이 UMG의 지분의 10%를 미리 사전 이
비례크만의 스펙에 매각한 금액으로 비방디의 자사주를 사서 예. 주주가 비방디의 주주 가치를 그런 식으로 또 제고하겠다. 끌어올리겠다. 네, 라고 예.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자사주까지 사주고 막 하면 이제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네. 왜 이 과정에서 그 소액 주주들이 이견을 제시한 건가요? 일부 주주들과? 네. 또 이 과정에서 또 뭐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 선진 시장은 정말 이 주주 행동주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들은 꼴을 못 보네요. 진짜.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제기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들이 제기하는 이런 이슈가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주주 행동주의 헤지펀드 중에서 뭐 블루벨이라는 회사와 예. 이제 아티산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예. 이 UMG를 어떻게 보면 비방디 안에서 분사를 해서 별도로 상장하는 거는 100% 찬성한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같은 상장 방식이 그러니까 지분을 사전 매각해서 예. 그 부분을 다시 비방디의 현금으로 받아서 예. 비방디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권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에게 이 비방디 지분을 직접 나눠주면 예.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매각을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이제 조금 더 비효율적인 구조다. 예. 그리고 보면 세금 차원에서 조금 더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예. 라는 부분들을 소액주주를 대표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랬더니 그 유니버설 뮤직그룹에서는 어떻게 반응한 건가요? 유니버셜 뮤직그룹에서는 일단 뭐 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UMG 지분 전체를 다 상장해라. 이런 식으로 10%를 스펙에 팔지 마라. 팔지 말고. 네, 팔지 말고 결국에는 주주들이 이제 자사주를 살지 말지를 회사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 지분을 이제 비방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들에게 UMG 지분을 거의 뭐 동일 비율로 나눠주고 나눠줘라. 예. 주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예. 안이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부담이 중소주주들 입장에서 더 컸기 때문에 주당 한 4달러 규모의 추가 현금 배당을 해달라. 이런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택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경우도 보통 또 대주주 지분이 좀 많고 그러면은 거의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데 실제 여기 주총이 제의를 해서 네. 주총도 열리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 논란이 되면서 뭐 변화가 있었나요? 근데 아쉽게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변화는 없었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주주 의결권 자문인 기관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뭐 기업에서 어떠한 의안을 내세웠을 때 이 의안에 대해서 주주들이 찬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글로벌 주주 의결권 기관 자문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글래스 루이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도 이제 비방디 주주들에게 이번 이런 UMG를 분사해서 암스테르담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제 대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블루벨과 아티산 파트너스에서 제공한 이런 의의 제기도 옳다,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고까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총에서 표대결하잖아요. 네. 서평을 나서. 그럼 또 다른 펀드들도 또 여기 막 네. 이게 자기 편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는 어땠습니까? 여긴 뭐 거의 과반 이상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UMG 분사 부분이 그냥 찬성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벨과 아티산도 이런 UMG를 분사 상장하는 거에서는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과정에서 중소주주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상장하는 안 자체는 찬성한다라고 해서 거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는 됐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소액주주들의 중요성들을 이 유니버설 뮤직 과정에서도 주요 전문 기관들이 보여준 거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완될 부분은 이제 그럼 왜 암스테르담에 상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주주들에게서 이슈가 조금 됐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에 있는 런던의 증시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암스테르담을 선택을 했겠지만 뭐 미국 뉴욕에 상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도 있어서 실제로 추후에 이제 미국 증시의 우회 뭐 일정 지분을 우회 상장하는 쪽도 이제 점차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액주주들이 중소주주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견들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차 반영이 더 많이 되는 추세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워요.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그 소액주주들의 그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익을 그 사회가 그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두 기업이 합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이익 때문에 이게 한 회사의 소액주주들을 완전히
주가를 형편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합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데 네. 현실적으로 길게 놓고 보게 되면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샀던 소액주주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이렇게 설사 이렇게 유니버설 뮤직그룹이 직접적인 없더라도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향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끝으로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ESG의 네. 가치를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끝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고 아직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그래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투자하는 것과 뭐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들, 예. 뭐 저희 미래에셋도 그렇고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주식형 펀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예. 따라서 네,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들은 보통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사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뭐 미래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지를 뭐 가격을 이제 디스카운트 현재 예. 가치로 할인했을 때 이러한 적정 가치 이런 내재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분명히 내재 가치가 높다면 주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기업 포트폴리오들을 구축하는 게 일반적인 주식형 헤지펀드라면 예.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주주 행동주의 헤지펀드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ESG를 개선을 통해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 경영진 이사진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가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데 더 큰 역량이 있을 수 있겠다, 더 큰 포텐셜이 있을 수 있겠다는 지분들을 사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주식형 펀드와 크게 다른 점이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기업 경영이라든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느냐를 봤었을 때 예. 액티비스트가 하는 건 이제 크게는 거버넌스 쪽, 아무래도 이제 의사결정 구조, 예.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도 대부분 그런 사례인데요. 그런 사례 안에서도 이제 개별 기업 특징적으로 예. 뭐 파파존스를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기업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방해 요인일 수 있다.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개별 기업별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예.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을 해서 예. 개별 기업마다에 대한 접근 방식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은 이 행동주의 펀드 액티비스트들이 어떻게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주주와 사회적으로 왜 좋아지는 건지 이 투자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재밌게도 오늘 배운 날이었고요. 네. 그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나오셔서도 또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